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어요. 징역 1년 8개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저기 외통위에서 지금 트럼프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걸 훔쳐보면서 중간중간 결과를 보면서 이것도 열불나고 트럼프도 열불나서 어제 정말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법률가인 김상욱 의원이 보기에도 이번 판결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 아닙니까? 네, 이제 혐의가 크게 보면 세 가지였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이건 무죄 나왔고요.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 또 무죄 나왔고요. 네. 통일교 관련해서 고가 금품 수수 요거는 일부 유죄가 나왔어요. 일부 유죄입니다. 네. 답답하죠. 답답하죠. 얘기만 들어도 답답하죠. 일단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쟁점이 단순 투자자인가 아니면 인지한 공범인가인데 뭐 방조범으로 했으면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주던데 사실 법실무에서 공범 방조범 구별 잘 안 해요. 사실은 구별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판부 판단은 그거였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는 했을 것 같지만은 공모까지는 직접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로 든 게 되게 황당하죠. 예를 들어 항의했다. 항의할 수 있죠. 공범들끼리도 항의하지 않나요? 항의했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 내용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유죄 증거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건데 무죄 주려고 그냥 바라봤다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 관련된 다른 공범들은 다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우리 전후 지금 계좌 오간 거나 항의한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도리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이걸 네. 도리어 무죄 근거를 써서 좀 황당했고요. 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이거 일부 유죄 나온 것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제가 볼 때 일부 유죄였잖아요. 네. 왜 이게 일부 유죄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연속적으로 금품을 여러 차례 공유한 건데 맨 앞에 준 금품에 대해서 무죄를 쓴 거 아닙니까? 그니까요. 근데 그게 당연히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하죠. 대통령 영부인한테 주는데 대가성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제일 황당한 건 명태균 여론조사 이겁니다. 이 해당 이익이 김건희한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당연히 그쪽으로 아니 좀 다 황당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좀 큰 충격 받았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인 제가 물론 법 지식이 충분하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인성 부장판사가 참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이 이제 지식 자랑을 하는 게 흔히들 얘기 고담 준론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설에도 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있냐 뭐 형무 등급 추물이 불량 이런 말 써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법을 적용하는 대상에는 지위나 신분에 차별이 없다. 그 예를 들면 사물을 대할 때도 둘로 나눠서 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면서 김건희를 상당 부분 무죄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표현들 같은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귀에 너무 거슬렸어요. 너무 거슬리고 우리가 그 이진관 판사를 보고 완전히 그냥 반전의 반전이잖아요. 저는 그분이 했을 때는 오히려 막 울컥할 정도로 감동적이었는데 그분도 울컥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법리를 떠나가지고 상식하고 합리상에서 도저히 이해 안 가요. 그 안에서도 사실은 서로 충돌해요. 막 나쁘다고 해놓고 그런데 무죄야.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이 어렵잖아요. 말이 어려우면 숨기는 게 있는 거예요. 판결문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법도 쉬워야 되거든요. 왜 법도 상식 위에 있는 거지 상식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게 하려면 말이 어려워져요. 말이 어려워져. 말 어려워질 때는 뭔가 감추려는 게 있는 우리가 건데. 그냥 혀가 길다. 네, 혀가 그렇죠. 길다. 그리고 정말 내란전단 재판부가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절감하는 판결이었고 그리고 좀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요. 공범 이거 우리 그 예를 들어 지금 공범이라서 안 됐다. 그럼 방조라면 해줄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에 또 들어가 맞습니다. 있는데 네. 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직권주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검찰한테 소명을 요구해야죠. 이진관처럼. 그렇죠. 네. 아니, 변경을 요구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형사 실무적으로 공범 방조 구별 안 하거든요. 나 좀 이래저래 헷갈리는 뭐지라는 생각이 많이 한 판결이. 정말 네. 김건희한테 봐주려고 했나라는 생각을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김준영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진관이라는 훌륭한 판사 같은 경우에는 항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을 선고했거든요. 네. 그 판결 선고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실 원래 구형보다 더 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구형보다 10분의 1도 안 되게만 해버렸 10분의 1 좀 되나요? 10분의 1은 넘나요? 10분의 조금 넘죠. 구형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아직도 내부에서는 역시 내란을 추종하는 세력과 내란을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저는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을까. 결과가? 이거 그대로 네. 갈 수 너무 구멍이 많고요. 논리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그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거예요. 법원에서 초코파이 절도한 판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엄정하게 가더니 어떻게 김건희가 이렇게 국정을 문란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워낙 이렇게 그 우인성 부장판사의 김건희 봐주기 판결이 나오고 한편에서 또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희망 섞인 판결들을 보다 보니까 종국적으로는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에 대해서 지기현이 어떤 판결 선고를 할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우리 김상욱 의원님은 좀 어떻게 관망하고 계십니까? 100% 사형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이중관 재판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위에서부터의 쿠데타가 더 위험한 거예요. 위에서부터의 쿠데타는 계획적이고 국민들이 신뢰로 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것이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래 친위 쿠데타가 더 잔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냥 쿠데타보다 더 위험한 게 위에서부터의 친위 쿠데타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뭐 이 징역 23년 그 한독수 나왔을 때 와 세다 안 세요. 이 죄 자체가요 형법전에 가장 무거운 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요 5,200만 국민 전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전쟁이나 내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처단하는 가장 무서운 죄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내란이 입증한 것은 우리 전 국민이 텔레비전으로 다 보셨어요. 그렇죠, 네. 이걸 입증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죠. 이건 완벽한 내란인데 다 봤잖아요. 국회 계엄문 들어갔으면 그 자체로 내란이에요. 이미 성립된 거예요. 그리고 계엄에 근거가 없었잖아요. 그 자체로 내란이에요. 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란은 성립됐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형 또는 내란 무기징역. 속에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봐줄리고 하나도 없잖아요. 봐줄리고 하나도 없고 근데 가중처벌 사유가 많아요. 첫째 반성도 안 하고요. 계속해서 부정선거론이나 국론 분열을 일으키면서 나라에 부담을 더 주고 있습니다. 가중처벌 사유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형 선고를 해야 되고 만약에 사형 선고 안 나오잖아요. 네. 아 이거는 진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제 일이에요. 김준영 의원님이 국제관계를 연구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런 식의 위로부터의 쿠데타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역설적으로 다행이긴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만약에 다른 판결이 나오거나 다른 형이 나오면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면 그게 우리가 봤던 모든 증거를 다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저는 감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제일 법리적으로는 하나가 리스크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검찰의 당시 검찰총장의 장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형사법 절차에는 절차의 그 위법 수집 증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독수 들어봤습니다. 독과의 원칙. 네. 위법 수집 증거가 돼버리면 죄가 있어도 무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권성동 아저씨가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해 왔잖아요. 옛날 저 뭐 사건부터 이 사건까지 계속 그걸로 죄는 있는데 사실은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니까 나는 무죄야. 이상한 이런 논리로 가거든요. 윤석열도 계속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걱정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었습니다. 체포 당시에 예. 수사권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 검찰의 장난질이었어요. 뭐냐면 경찰 당시 원래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공수처에는 직접 내란죄 수사권은 없고 직권남용죄의 파생 사건으로 수사권이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검찰이 경찰로 안 보내고 굳이 공수처로 보냈어요. 저는 이게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공수처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외환 외에는 수사를 못 해요. 그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고, 근데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해야지만 내란죄를 파생 사건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생기는 문제. 그렇습니다. 이게 법리적으로는 치명적으로 리스키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이진관 부장님이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명쾌하게 정리했어요. 네. 명쾌하게 정리해서 그래서 그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열이 사형 구형 나왔을 때는 허허 웃다가 한덕수
그 전에 네. 거기 때는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왜냐하면 한덕수에 대한 선고에서 그 부분 정리가 돼 버렸거든요.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 없다. 문제 없다. 근데 문제 없는 근거는 법리적으로 정말 치밀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기현 부장이 부정할 수 없게 잘 구성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진관 부장님이 큰일 했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 때문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법리의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저는 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백대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의 그런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양형을 5년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유죄를 확실하게 점 찍어줬다고 하면서도 너무 낮게 형량을 쓴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하셨었거든요. 형량은 네. 낮지만 백도현 부장도 큰일 하나 했어요. 뭐냐면 그 윤석열 피고인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네. 표정을 보면 그 사형 구형보다 징역 5년에서 더 무너졌어요. 이유가 백도현 부장의 법리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법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네. 윤석열도 법을 좀 아는 사람이잖아요. 큰일 났다. 백대현 선고 내용에 있는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김상욱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도 이제 그 지기현의 판결이라는 것도 이진관 플러스 백대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경험했던 지기현 같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의 부분도 그렇고 앞서 구속 취소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만에 하나 이상한 결정을 하는 거 아니나 의구심을 국민들이 끝까지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좀 선고들 쭉쭉 나오고 있는데 제일 이해 안 되는 선고가 이번 김건희 선고예요. 나머지 선고는 사실 뭐 백대현 부장 선고는 아쉬움은 있더라도 법리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 수개죄 선고할 때 필요한 법리적 근거를 제공을 해놨거든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충분히 납득 가능한 치밀한 법리적 준비가 돼 있었고. 근데 이번에 김건희 사건은 사실관계나 논리나 법리나 납득이 안 돼요. 네.